손인문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얘기한 거에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사생활 보호든 뭐든 똑바로 해야죠. 언론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똑바로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저는 어쨌든 발표에 충실하고 좀 이따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한 언론 부재의 시대인데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만한 뉴스가 없고 더 이상 믿을 만한 매체도 없는 시대, 참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권 아시는 것처럼 국민과 소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 정권에 태생적으로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국정원 사태도 그렇고 사이버 사령부 사태도 그렇고 하나하나 점점점 더 드러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 말하는 게 너무 웃겨 죽겠어요. 내가 어제도 뉴스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무슨 대선 패배의 망령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지금 잘못된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얼마나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를 덮으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선 과정이 이 정도로 정보기관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이거 대선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덮고 가고 언론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결국 국민들을 무시하고 권위적인 자세로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내보내고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그런 언론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언론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 첫 번째 장에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이 언론의 역할들인데요. 결국 이제 언론이 아시는 것처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간접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사장 선임 문제도 그렇고 또 철저하게 정치 지향적인 사장들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또 종편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사들이 전체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태 속에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종편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신들을 과연 얼마나 잘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재 위원장은 발언은 2개 정도 없애야 된다 얘기하지만 물타인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4개의 종편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시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 지금도 계속 그 사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조고, 그래서 공영방송과 보수 언론, 종편이라고 하는 이런 언론의 메커니즘,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의 메커니즘이 결국 지금 언론의 공공성 부재와 그 다음에 여론의 부재 사태를 이끌어온 그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도 정부 출범과 함께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드러냈고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기구,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합의제 기구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방송 정책이라는 것들을 관장했던 것 일부를 빼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 결국 그게 끝까지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또 국정을 마비시키면까지 끝까지 버텨서 결국 그걸 받아냈죠. 그래서 결국은 방송정책 관련된 일부 업무가 새로 생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방송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송의 역할이고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사회 권력기관들에 대한 감시 기구예요. 그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에 따르면 그것도 감시해야 되고요.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회 어떤 권력기관도 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고,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 정책을 만드는 일 또는 그것에 관장하는 일들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면서 독임제 장관은 경우 대통령이 참모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 하면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는 게 국무위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방송정책을 관장하도록 만든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가 거기까지 미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의제 기구를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합의제 기구를 만든 이유는 일방적으로 정치 권력이나 정부가 방송 정책이나 언론 정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지금도 3대 2이기 때문에 다수결을 하면 또 져요.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구조, 합의제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일부 방송 정책을 떼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겼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페이지에 이제 정치 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두 가지를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 그 조사 내용은 민원연 모니터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자료로 썼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보도인데요. 뭐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지난 여름에 처음 문제가 됐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거는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검증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렇게 국가안보를 신뢰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이 어떤 형태로 정치적으로 정치적 지향성과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사적인 일들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한참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또 이석기 사건으로 묻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론을 호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정치 세력이고 그게 박근혜 정부라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한 것이 언론이라는 거예요.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조중동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MBC, KBS와 같은 공영방송도 그런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참으로 황당하고 뭐 이 땅에 사면서 언론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촛불시 마지막 단락에 보면 10페이지에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도가 빠진 아이템으로 폭염 뉴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첫 번째 아이템으로 폭염 뉴스 물론 중요하겠죠. 하루 이틀 뉴스 안 봐도 압니다. 나가면 더운지 그걸 꼭 첫 번째 뉴스를 그걸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나가면 알잖아요. 더운 거 그런 거를 탑 뉴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아이템을 보도하면서 촛불 뉴스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 이런 보도 태도가 과연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언론의 보도 태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널리즘의 원칙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뉴스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저널리즘 가르칠 때 선생들이든 또는 뭐 저널리즘 하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월스트뉴스를 보잖아요. 뉴스의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게.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뭐냐 하는 부분을 언론이 판단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뉴스를 판단할 때 국정원 사태보다 폭염 뉴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과연 저널리즘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나 저널리즘 원칙을 지킨 보도 태도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수 신문사들도 공영방송과 같이 같은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원연 조사 결과를 보면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열흘간 보도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기사를 단 한 건도 보도를 안 했고요. KBS, MBC는 6월 22일하고 23일 각각 한 건씩 했는데 그것도 단신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리포터도 안 하고 그냥 그 미디가 하는 사람이 진행자가 얘기한 걸로 끝난 거죠. 그것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열렸다 정도로만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회가 열렸다는 정도의 보도를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사건의 배경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논점이 있고 또 양당 간에는 어떤 논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탐사 보도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기획보도나 탐사 보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고 단신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그냥 생색내기식 보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별로 여론화되고 이슈화되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정원 사건을 별 의미가 없는 사건이다. 또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를 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 집회를 정권의 정통성을 흠집내는 그런 시도라고 호도를 하고 일부 단체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반미 자주투쟁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집회를 폄훼하는 그런 또 공격하는 그런 보도태를 보였다는 거죠. 조사 기간 동안 열흘 동안 조선일보가 2건의 촛불 집회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주로 촛불 집회를 폄훼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24일 보도에서는 대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편을 들어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일부 좌파 단체가 제2의 촛불 시위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촛불 집회를 용공 세력으로 그렇게 친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 29일 보도에서는 조선일보가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를 주도한 그룹 중 하나인 한국진보연대가 올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반미 자주투쟁의 계기로 보고 촛불 시위를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정원 사태가 얼마나 큰 국기문란 사건이고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흠집내기를 하고 또는 어떤 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결국 그 본질 자체를 흐리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올바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나 MBC뿐만 아니라 보수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자발적인 촛불 집회를 보도하면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정당한 주장을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이제 표를 보시면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그 열흘 동안 보도를 10건, 11건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2건 했고 중앙동아는 아예 하지 않았고요. KBS, MBC는 단신으로 처리한 1건씩, SBS는 일반 1건, 단신 1건 그렇게 보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파기 관련 보도인데요. 지난달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책, 이게 또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공약 파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는 공약 뒤집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2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해명을 내놓자 이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거의 빠짐없이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 여당의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민원연 보도 모니터팀 결과를 보면 조사 결과를 보면 방송 3사의 정부안이 사실상 공약 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 축소, 후퇴 같은 표현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생색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하긴 하지만 본질에 접근해서 보도를 안 하고 이걸 자꾸 물타기를 시켜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즉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즉 공약 파기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기나 포기와 같은 단어 대신에 축소와 같은 완화된 표현이 더 많이 사용이 됐고 KBS 같은 경우는 9월 26일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일부 복지 공약들은 조정됐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기초연금이나 반값 등록금 그리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등을 언급한 뒤에 이런 식으로 공약 가계부 상에서 조정된 내용만으로 5천억 원을 모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축소 이거 공약 파기해서 돈 모아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약 파기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배반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 안 하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기 전에 대선 기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왜 내세웠는지 공약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조사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호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통해 돈을 더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변질시키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KBS는 또 후속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9월 23일 날 KBS는 신문의 사설격인 데스크 분석이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사에 하니까 또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들이죠. KBS. 따라쟁이들. 그러니까 뭐 폼이 바뀐다고 바뀌어요? 폼, 뭐 옷만 바꾼다고 바뀌냐고요? 본질이 안 바뀌는데. 데스크 분석이라고 해요. 해설위원들이 나와서 서가지고 맨날 앉아있다가 2011년 1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진실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연설을 인용을 하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지 공약을 축소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그러면서 공짜 복지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세금을 더 걷든가 아니면 빚을 내든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 국민은 증세를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고 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릴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나라 살림의 형편을 솔직하게 밝히고 진솔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KBS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이런 탐사 보도를 하지 않은 채 공약 포기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원래 대선 기간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데서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약속을 어떻게 지켜? 그렇게 신뢰를 강조하고 그런 이미지 가지고 대통령 됐으면 지켜야죠. 그것을 왜 지적을 안 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적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방송 3사는 정부의 새로운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여야 공방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정치적인 정쟁이다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또 싸우는구나. 저놈들 하는 짓 항상 그렇지.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본질에 대해서 호도하게 돼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로 몰아가면서 결국 무책임한 정부의 공약 파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공약 뒤집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지도 않는 거죠. 결국 대통령 출범 7개월 만에 공약 파기로 돌아선 데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은 채 방송 3사, 공영방송은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약 뒤집기를 두둔하는 보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을 운운을 합니다. KBS나 MBC 같은 그 방송, 공영방송 같은 기초연금 관련 보도에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약과 정관의 차이를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공약 파기를 야당의 정치 용서를 치부해서 문제의 본질을 흘리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헌받은 공영방송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파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 기초연금 관련 보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감시견,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공부하면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와치닥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감시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와치닥이 아니라 페이스북 닥이에요. 충성스러운 충실한 견. 그러니까 정부에 충실하게 그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시하는 개가 아니라. 그런 게 현재 언론의 태도고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권력기관 간의 유착이 용이한 정치 구조 속에서 언론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치를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은 언론은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권력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 촛불 시위 관련 보도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 후퇴 문제, 이런 부분들, 공약 파괴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이 제대로의 역할을 안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국민이 주인의 공영방송은 공정한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회적 이슈와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또 대한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러한 방송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는 국민이 주인의 방송이지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그건 조선방송, 조선TV죠. 조선TV라 하면 우리나라 조선방송 말고 북한의 KBS, MBC 경영진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아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언론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정권의 권력 유지를 도와주는 비민주적이고 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이런 작태, 행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운운하는 그런 몰지각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하고 돈을 올려달라고 해야죠.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면 그 돈 가지고 또 뻔한 짓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시청률 올려주면 안 됩니다. 막판에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이상입니다.